그 얘기들, 마고가 해준 얘기들이요. 우리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요. 하나의 그림 하나씩이요. 우리 나이가 합쳐서 100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17 더하기 83. 100년이니까 그림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레니? 네? 진짜 좋은 생각이야. 우와, 마고? 제가 마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아니, 전혀. 그냥 제가 마고 사랑한다는 거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레니.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성으로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메리언 크로닌의 장편소설 레니와 마고의 백년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알렉스 어워드 수상에 이어 2021년 영국 인디펜던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힌 이 작품은 전 세계 독자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27개국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영화화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시한부 병동에서 만난 17살 레니와 83살 마고의 우정을 담은 이 소설은 두 사람 나이를 합친 100년 동안 기억의 시작전부터 예정된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를 그림으로 그려내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딸아이입니다. 한 달 전에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제안받고 독자분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얼마 전에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낭독을 부탁했습니다. 수락 받아내느라 아주 애먹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니와 마고, 그들의 멋진 우정, 우리도 함께 나눠볼까요? 레니와 마고의 100년. 나는 신을 만나러 갔고, 그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죽는 건 신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일을 미리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체리색 머리카락의 간호사가 내게 와서 내 팔짱을 꼈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병실 복도를 함께 걸었다. 성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좀 실망하고 말았다. 우아한 고딕식 아치형 입구를 기대했는데 대신 정사각형의 반투명 유리창이 끼워진 묵직한 나무문 2개를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신이 계신 곳에 왜 굳이 반투명 유리를 끼웠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신이 그 안에서 뭘 하길래? 어서 오세요. 흰색 목깃에 검은 클러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는 확실히 60살은 넘은 듯 보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라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레니 피터스였나? 간호사가 맞냐는 듯 나를 보며 말꼬리를 올렸다. 페테르손이요. 그녀는 잡았던 내 팔을 놓으며 이 말을 살짝 덧붙였다. 메이병동의 입원 중이에요. 그녀로서는 신부님을 최대한 배려해 이런 말을 했을 터였다. 신부님에게 미리 경고해야 한다고 느낀 것 같았다. 1시간 뒤에 다시 올게. 간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뭔가 다른 말도 했는데 나는 듣고 있지 않았다. 빛이 비치는 쪽을 올려다보니 분홍색, 자주색의 다양하고 찬란한 색깔들이 내 눈동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장을 좋아하는 모양이로구나. 신부님은 내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까지 옆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만나게 돼서 반갑구나. 내 이름은 아설한다. 그는 나와 악수를 하면서 정맥주사 바늘이 꽂힌 부위를 용케도 움찔하는 기색 없이 쓰다듬었다. 안겠니? 그는 빈 신도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파자마를 입고 와서 죄송하다고 하느님께 말씀 좀 전해주실래요? 하느님은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니 방금 네가 한 말도 다 들으셨을 거야. 아서 신부님은 내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 레니. 오늘 성당에 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부님은 점심시간이 따로 있나요? 응? 그냥요. 신부님이 성당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여기서 점심을 드실 수도 있나요? 나는 어차피 매일 칼퇴했을 텐데 점심시간까지 따로 갖는 건 어쩐지 너무한 것 같아서요. 칼퇴한다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든 일 같아 보이진 않아서요. 맞죠? 항상 이렇게 조용한 건 아니란다, 레니. 혹시라도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싶어 신부님 얼굴을 살폈지만 표정만으론 알 수가 없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미사가 있고 수요일 오후에는 아이들과 성경도 읽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단다. 간호사가 데리러 왔을 때쯤 신부님은 무척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다음날 오후 새 파자마로 갈아입고 정맥주사도 꽂지 않고 다시 찾아갔을 때 신부님은 좀 놀란 것 같았다. 수간호사인 제키는 내가 이틀 연속 성당에 가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나는 제키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당은 오늘도 텅 비어 있었고 아서 신부님만 검은색 정장에 길고 흰 사제복을 입고 신도석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다. 오늘도 사람이 없네요.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서 신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북적이던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북적인단다. 나는 고개를 돌려 신부님을 보았다. 이곳에는 저랑 신부님 둘뿐인걸요? 분명 신부님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 이해해요.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신부님은 탐스러운 포도덩굴 같은 걸 수놓은 제일 좋은 흰색 파티 드레스를 입고 여기 이렇게 서 계신데 이건 제의란다. 드레스가 아니고. 아, 제이요? 파티 제의를 입고 여기 이렇게 계시고 상도 다 차려놓으시고 저기 음악도 있고요. 나는 구석에 있는 CD 카세트 플레이어와 그 옆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CD를 가리켰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내 파티에 말이지. 맞아요. 제 말씀은요. 지금 신부님이 어떤 기분일지 저도 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8살 때 스웨덴에서 글래스고로 막 이사 오자마자 파티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반 애들을 전부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우리 엄마 영어 실력이 워낙 별로여서 애들이 전부 엉뚱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았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나는 말을 멈췄다. 계속해보렴. 그래서 식탁에 혼자 앉아서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정말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저도 아니까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실을 신부님이 직시하셔야 앞으로 문제를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입 간호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아서 신부님이 땅에 엎드리며 간호사의 발에 키스하거나 이제 막 열린 문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거나 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신부님은 내가 문으로 나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작은 책자를 하나 내밀며 다시 또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실로 돌아오니 신입 간호사가 남겨둔 쪽지가 있었다. 레니, 제키한테 가봐. 사회복지사업 관련. 나는 그녀가 두고 간 연필로 쪽지에 틀린 단어를 고친 다음 간호사실로 향했다. 외가리머리 모양의 수간호사 제키는 자리에 없었다. 그때 뭔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쓰레기통에 몸을 반쯤 걸치고
양손으로 종이 쓰레기들을 열심히 헤집고 있어 자연스럽게 눈이 갔다. 자주색 슬리퍼를 신은 할머니가 작은 발로 까치발을 선 채 쓰레기통에 매달려 있었고 발끝은 바닥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했다. 뭔지는 몰라도 원하는 걸 찾았는지 노부인이 몸을 일으켰고 거꾸로 처박혀 애를 쓰느라 휜 머리카락이 전부 부스스 일어나 있었다. 부인은 편지 봉투 하나를 자주색 잠옷 가운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그때 손잡이 잡아당기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덜컹 하고 열렸다. 제키와 폴이 밖으로 나왔다. 노부인과 나는 서로 눈이 마주쳤다. 왠지 모르지만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누가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깍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빤히 쳐다봤다. 레니구나. 폴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뭐지, 레니? 제키가 물었다. 제키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복도 끝 안전한 곳에 다다른 노부인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며 뒤돌아섰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윙크를 했다. 작년 9월, 병원에 계약직 직원 하나가 새로 왔다. 환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대부분의 임시직처럼 스펙이 차고 넘치는 그 직원은 꽤 좋은 대학의 괜찮은 학과를 우등으로 막 졸업한 고급 인력이었다. 계약직 직원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고 열심히 자료 입력과 복사를 하며 서너 달을 보냈다. 하루는 덩치가 좋고 시장에서 산 유명 브랜드의 가짜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자신의 상사와 대화하던 중 최근에 읽은 기사 얘기를 하게 됐다. 상사는 그 얘기를 듣고 부쩍 관심을 보이며 스마트폰으로 미술 사업 관련을 하는 자선단체에 관해 찾아보기까지 했다. 상사는 그날 오후부터 당분간 서류 복사는 직접 하겠다고 했고 대신 그녀는 병원에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모아 정리하고 미술용품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공예용 가위와 연필과 중환자들을 한 공간에 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보건안전 문서들을 끝도 없이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글래스고 프린세스 로열 병원에 미술실이 생기게 됐다. 신입 간호사는 미술실에 가고 싶으면 제키의 허락을 받으라고 했고 제키는 그건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신입 간호사는 내가 새로 생긴 병원 내 미술실에 가도 되는지, 병에 걸리거나 전염될 위험은 없는지, 미친 늑대가 내 팔에 연결된 링거들을 물어뜯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줄 의사를 만나러 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오늘 오후에 거기 가도 된대. 가볼까? 내가 잠옷 가운을 여미자 그녀가 물었다. 가요. 나는 그녀가 내민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신입 간호사가 노크하고 문을 밀자 여러 도구가 놓인 미술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듣던 대로 교실 양쪽으로 창문도 있었다. 대개 병원 창문에는 간유리가 끼워져 있었는데 안에 갇힌 사람이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병원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미술실 창문은 투명하고 커서 햇빛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 잔뜩 흥분한 나 같았다. 화이트보드 앞 교사용 책상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앞에 검은색 전파나무로 만든 문패를 놓고 손에는 붓을 들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 안에 누군가 들어온 걸 뒤늦게 알아차린 그녀는 화들짝 놀라고는 멋쩍게 웃었다. 깜짝이야. 미안, 언제 들어온 거야?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요. 미술 수업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신입 간호사가 말했다. 전 레니예요. 안녕, 난 피파야. 여자가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간호사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교실을 나갔다. 그런데 사실 수업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이거 만드는 거 좀 도와줘. 그녀는 밝게 말했다. 피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기차역에서 마주친 잔돈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화장실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펜스를 그냥 내줄 것 같은 사람. 실제로는 아니지만 엷은 갈색 털의 개 한 마리를 키울 것 같은 사람. 대단한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지만
아직 자기 홈페이지 꾸리는 법을 몰라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도 팔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 나는 피파 옆에 앉았다. 책상 위 전파함에는 못에 걸 수 있도록 굵은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미술실 문패를 만들려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영감. 영감이 떠오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글쎄. 그녀는 손목시계를 봤다. 물감만 주문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 앉은 지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네. 제가 해도 돼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았다. 내 얼굴에서 뭘 찾으려 한 건지 알 순 없지만 책상 위로 전파남을 밀며 붓을 걷는 걸 보면 그걸 찾은 게 분명했다.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게 문제야. 정확히 이 방은 B1, 11호실이거든? 너무 차갑네요. 맞아.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여줄까 생각 중이었어. 규칙 같은 게 있나요? 피파는 방 이름에 규칙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전파남에 붓을 대고 쓰기 시작했다. 내가 다 했다고 하자 피파는 글자 주위에 휜꽃 몇 개를 그렸다. 피파가 그림 그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가디건 소매에 엷은 갈색 털 하나가 붙어있는 걸 보았다. 역시 개를 키울 것 같다는 예감이 맞은 걸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걸? 느낌 있어. 신입 간호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우리는 문 앞에 새 문패를 건 뒤 새 이름을 갖게 된 글래스고 프린세스 로열 병원의 미술치료실 로즈룸을 위해 박수를 쳐줬다. 안녕 레니. 이번 주 주제는 별이야.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는데 거기 그녀가 있었다. 뒤편 책상 하나를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짙은 자주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햇살을 받아 시펜스 동전처럼 빛나고 있었고 두 눈을 바로 앞에 종이에 고정한 채 목탄 조각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스케치하고 있었다. 자주색 옷을 입은 그 귀여운 악당!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훔치던 바로 그 노부인이었다. 아, 그 할머니? 노부인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내 쪽을 잠깐 보더니 눈에 힘을 줘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말했다. 아, 너로구나. 나는 그녀가 앉은 책상 앞으로 갔다. 저는 레니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목탄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가워, 레니. 나는 마고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녀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여기는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고 지금 말한 여기는 로즈룸을 가리킨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다 말해버렸다. 전 곧 죽을 거래요. 마고가 내 얼굴을 살피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시한부 그런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넌 너무... 어리죠? 저도 알아요. 아니, 넌 너무 운이 없다고요? 아니, 넌 너무 생기가 넘치는걸? 그리고 마고가 침묵을 깨고 몸을 살짝 기울이며 이렇게 속삭였다. 나도 곧 죽을 거야. 잠깐 동안 나는 마고의 밝게 빛나는 파란 눈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허물없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마고와 나는 조용한 로즈룸에 앉아 캔버스에 각자 별 그림을 그렸다. 마고가 그린 별은 감청색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고 내 별은 검은색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었다. 마고의 별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내 별은 아니었다. 조용한 교실에서 마고가 노란 별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을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마고에게는 어떤 말을 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장 얇은 붓에 노란 물감을 붙여 별 그림 아래에 레니 17이라고 적었다. 내 걸 보더니 마고도 똑같이 했다.
마고는 마고 83이라고 썼다. 그런 뒤 우리는 그림들을 어둠 속에 빛나는 두 별을 나란히 놓았다. 나는 숫자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눗셈이나 백분율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두 숫자는 중요했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 둘 나이를 합치면 100살이네요. 나는 마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송요원인 폴이 커튼을 젖히자 자주색 파자마를 입은 노부인이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시죠? 그녀는 휴식을 취하다가 방해를 받은 게 불쾌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분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누굴 좀 찾고 있었거든요. 폴이 다른 커튼을 젖히자 자주색 파자마를 입은 다른 노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잠들어 있었다. 저분이에요. 그녀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도 깨지 않다가 폴이 나가면서 안녕 하고 외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레니? 그녀는 꿈속에서 나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미소 지었다. 머리 위 작은 화이트보드에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운 글씨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고 마크레. 마고는 제 나이 때 어땠었어요? 내가 17살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하면 오래전 이미지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깜빡거렸다. 마고, 그래. 마고도 곧 죽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지? 마고는 그게 지켜야 할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무섭진 않아요? 그때 마고가 뭔가 멋지고 놀라운 걸 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48년 1월 글래스고. 마고 17살. 17살 생일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할머니가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대면서 교제 중인 남자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야. 내가 사귀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실망한 할머니는 의자 뒤에 등을 기대면서 서둘러 짝을 찾아야 한다고. 요즘에는 여자보다 남자 수가 적어서 못생긴 여자애는 결혼도 못한다고 하셨어. 일주일 뒤에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애랑 내가 만날 수 있게 데이트 약속을 잡아놨다고 했어. 글래스고 중앙역에 있는 커다란 시계 아래로 정각 12시까지 나가면 된다고 했지. 나는 기차역에 가려고 서둘러 길을 걸으면서 유일한 친구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크리스타벨한테 이 얘기를 자세히 했어. 그 남자가 네 남편이 될지도 몰라. 크리스타벨은 내 팔짱을 끼면서 진짜 기대된다고 말했지. 크리스타벨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속이 막 뒤틀리는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그 애가 잡아끄는 대로 역까지 걸어갔어. 시계 아래에 도착하고 보니 11시 55분이었고 나는 신문갑 한 대 뒤에 숨은 크리스타벨을 쳐다봤어. 누가 자길 보는 것도 아닌데 걔는 거기 왜 숨어 있었나 몰라. 15분쯤 지나니까 내 친구의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흥분된 표정에서 초조해하는 표정으로, 나중에는 불쌍해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 멀리서도 그 애가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씻고 있는 게 다 보였어. 12시에 한 15분쯤 됐을 때 나는 그 남자애가 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울고 싶었어. 집에 가고 싶고. 그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난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교회 다니는 남자애가 온 건가 싶었는데 크리스타벨이더라고. 크리스타벨은 에든버러행 티켓 2장을 내밀었어. 우리 동물원 가자. 크리스타벨은 내 손을 잡아 끌고 승강장으로 갔고 우린 12시 36분 에든버러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 객차 안은 너무 붐벼서
우리는 작은 칸막이 좌석에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젊은 남자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지. 나이가 한 25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처음엔 우리를 못 본 것 같았어. 그러다가 크리스타벨이 입은 분홍색 원피스가 그게 그 남자 다리에 닿은 거야. 그제야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 원피스가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에든버러에 가는 중이에요. 크리스타벨이 말했어. 나도요. 남자는 빙고 게임에 성공했을 때처럼 자기 티켓을 들어 보이더군. 이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고 같이 동물원에 가는 중이에요. 마고가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남자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쪽이 마고? 그는 입술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 고개만 끄덕이는데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었잖아. 사랑할 사람을 절대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렇지 마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 원한다면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무슨 기침 날 때 먹는 사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준다고 하는 거야.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오늘은 행복에 관해 생각해보고 행복했던 기억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피파는 꽃무늬 셔츠에 옷소매를 접으면서 말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라는 노래가 교실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붓을 집어들었다. 행복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바로 그걸 그려야만 했다. 나는 떠오른 기억을 그리는 동안 마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8년 1월 11일 스웨덴. 레니 1살. 그날은 제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모아 위로 묶고 미니마우스 핀으로 고정해줬어요. 그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걸 본 거예요. 누군가 거실 조명을 꺼요. 그리고 초 하나가 꽂힌 케이크가 부엌에서 거실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그걸 든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엄마는 케이크를 제 앞 탁자에 올려놓고 제 머리에 뽀뽀를 해요. 영상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야모 훈 레바, 야모 훈 레바, 야비스트 스카 훈 레바 우띠, 흔드라데 오.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기는 오래 살아야지. 그럼 우리 아기는 오래 살아야지. 아무렴 우리 아기는 100년을 살 거야. 나이가 들어 가사의 의미를 알고 나니 스웨덴어로 된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퍼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100살까지 산 사람도 없고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동영상 속에서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꺼지고 아빠가 숟가락으로 케이크 크림을 조금 떠서 제게 먹여줘요. 가사의 의미를 몰랐던 그때 저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디어는 존벌레처럼 내 머릿속으로 스르르 기어들어왔다. 마침 침대 옆 탁자에 펜도 없었기에 나는 아이디어가 다시 미끄러져 달아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고가 있는 병동은 캄캄했고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마고의 침대에 둘러쳐진 커튼을 살짝 열며 말했다. 그 얘기들, 마고가 해준 얘기들이요. 마고가 눈을 떴다. 우리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요. 한 해의 그림 하나씩이요.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쯤이었는데도 마고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실눈을 뜨고 보았다. 우리 나이가 합쳐서 100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17 더하기 83. 100년이니까 그림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레니? 네? 진짜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매해를 그림으로 그릴 것이다. 100년을 기록한 100개의 그림을. 결국 청소부가 보고 어이쿠 웬 그림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며 그림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레니와 마고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한 해 한 해를 손으로 꼽아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저 보고 싶으셨죠? 아서 신부님은 고령의 성직자에 걸맞지 않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레니? 저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구나. 너도 알다시피 난 늙었어. 늙은이를 그렇게 놀라게 하면 안 되지. 저 보고 싶으셨어요? 네가 오질 않으니 성당이 좀 조용했었지. 잘 지냈지? 새 친구가 생겼어요.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신부님은 전혀 시기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아마 신부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도 신부님 나이거든요. 신부님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때 가서 하마. 내가 직접 만나면 말이다. 그분은 마고예요. 그분 성함이 마고로구나. 나는 미술 수업, 로즈룸, 마고에 관해 얘기했고 죽기 전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 마고와 함께 세운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문제는요. 만약 우리가 이걸 마치기도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아서 신부님은 자기 코를 톡톡 두드렸다. 만약 안 죽으면? 나는 신부님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했다. 어쩌면 우리는 100개를 완성할 수도 있고 다 완성하기 전에 나와 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딱히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마. 신부님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인사부에다가요? 하느님 말이야. 나는 성당의 여러 냄새를 들이마셨다. 제단 위에서 시들어가는 꽃꽂이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슬픈 향기, 카펫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신도석을 덮은 먼지 냄새. 아서 신부님, 그래, 레니. 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 레니. 아주 많이. 마고는 내 이야기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밑그림을 그리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고민하는 동안 마고도 앞에 놓인 캔버스 위에 연필로 뭔가를 대충 스케치하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은 주로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이라 어떻게 말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지 단어 선택에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 내가 입을 열자 마고는 곧장 내 얘기에만 집중했다.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밝은 파란색 눈은 오로지 내게 고정됐다. 나는 그런 마고가 참 좋았다. 2002년 스웨덴, 레니 5살. 요란한 굉음 소리에 한밤중에 잠에서 깼어요. 그때 5살이었던 저는 수상한 사람이 창문을 깨고 넘어와 사탕을 주면서 자동차에 타라고 꿰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뭔가 부딪히는 소리, 긁히는 소리, 탁 내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2층 계단 끝에 서니 멀리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부딪히는 소리는 멎었지만 이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씩 소리, 그리고 칼로 뭔가를 다지는 소리.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계단 끝에 계속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컨 굽는 냄새가 천천히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래층에 유괴범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상상했어요. 앉은 채로 계단을 한 칸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칸. 냉장고를 열 때 유리병끼리 부딪히며 나는 소리와 가방을 뒤적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수상한 사람과 마주할 각오를 하고 부엌 안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어요.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러워진 흰색 티셔츠와 속바지 차림의 엄마였어요.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새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더니 거기에 달걀을 깨놓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짜 눈은 어디로 떠나고 그 빈자리를 가짜 눈이 메워 엄마 눈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아빠였어요. 색 바랜 잠옷바지를 입은 아빠가 걸어와 제 옆에 섰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엄마를 바라봤죠. 그때 아빠 표정이 꼭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곧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나무 스푼을 떨어뜨렸어요. 뒤돌아서 화재 경보기에 대고 마구 부채질을 하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쳤고 엄마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던 일이 어느새 우리 집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밤마다 저는 그 이상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잠들려고 무척 애쓰곤 했죠. 가끔 아빠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처음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날 밤에 아빠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물에 빠져 죽으려는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엄마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건지 아니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권해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빠가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 아빠는 그런 일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안녕, 레니. 나 마고야.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너희 병동의 빨간 머리 간호사가 어제 나를 찾아왔었어. 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기장을 내게 주라고 했다면서 말이야. 네가 날 믿고 이걸 준 건 정말 영광이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난 이걸 잠시 맡아두기만 할 거야. 네가 이걸 내게 유품으로 남길 생각이었다면 난 받지 않을 거야, 이 꼬마 아가씨야. 넌 담담하게 수술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을 거야. 하지만 사실 난 너무 두려워. 아무튼 네가 깨어났을 때 읽을 수 있게 여기에 이야기 한 편을 남길게. 전신 마취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아주 생생한 꿈을 꾼다. 문어가 한 마리 등장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문어는 자주 새기고 꿈속의 모든 것이 다 밝고 특별하다. 그리고 무척 환상적인 음악 소리도 들린다. 마고가 나를 향해 어찌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지 내 눈에는 자주색 어떤 형체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두 팔로 나를 꽉 안아주는 마고에게서 라벤더 향이 풍겼다. 잘 지냈죠? 내가 물었다. 나를 아는 팔을 풀지 않은 채 마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우리가 그린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로즈룸에 있고 마고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한동안 꿈속에서 자주색 문어와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예전보다 허락받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늘어나 있었다. 내가 간호사실에 가서 성당에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간호사 둘이 서로 한참을 의논하다가 결국 나를 침대로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나도 항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쯤 침대 끝에 걸터앉아 다리를 흔들며 자주색 문어에 대해 생각하고 크리스천 투데이의 표지를 보고 있으려니 문득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겐 하라는 대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욕구를 자꾸만 건드렸다. 나는 간호사실 앞으로 걸어갔다. 나를 본 간호사 제키가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레니, 네 침대로 돌아가. 하지만 전 죽어간다고요. 제키는 내 눈을 보았다. 전 곧 죽을 거예요. 나는 다시 말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낮 시간이라 주변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탁실로 가는 이송요원들, 부지런히 걸어가는 문병객들, 복도에서 걷는 연습을 하는 노인들. 전 곧 죽을 거예요. 나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제키가 말했다. 이제 나를 보는 눈은 더 늘어나 있었다. 아서 신부님을 뵙고 싶어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나가던 의사나 다른 간호사처럼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았다. 이 얘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바쁘단 말이야. 그러고는 컴퓨터 화면의 엑셀 시트를 다시 열심히 쳐다봤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런 다음 삭제 버튼을 몇 번 연속으로 빠르게 눌렀다. 실수했나 보군. 제키는 그냥 나를 계속 무시하면 내가 제풀에 지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럴 수 없었다. 기다려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시간이 없다고요. 나는 불만에 가득 차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고 그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쳐다봤다. 레니,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긴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이목이나 끌려고 하는 네 우스꽝스러운 행동, 네 연극에 같이 장단 맞춰줄 시간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시간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은 40년은 좋게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우다 보면 25년이나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 날이 저보다는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허락도 없이 눈을 벗어난 눈물 한 방울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듯 내 뺨을 타고 또르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눈물이 계속 구르고 굴러 성당에 있는 아서 신부님을 찾아가 내가 여기 잡혀 있다고 대신 말해줬으면 싶었다. 그만하자. 제키는 수화기를 들고 번호 3개를 눌렀다. 메이병동으로 안전요원 좀 보내주세요.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환자가 한 명 있어서요. 나는 한두 시간쯤 앉아 내가 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다.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일까? 아서 신부님을 보러 가지 못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제키가 전혀 개의치 않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어서? 어쩌면 죽는다는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런 곳에 내가 살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커튼 너머에서 어떤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레니? 아서 신부님? 그래, 들어오세요. 신부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내 커튼 칸막이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왔다. 써니가 날 찾아왔더구나.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메이병동 환자 하나가 성당에 가려는 걸 허락받지 못해 무척 속이 상해 있다고 하더구나. 나를 만나러 오지 못해 실망할 사람은 이 병원을 통틀어 딱 한 사람 너뿐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내가 참고 말고 할 새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레니, 왜 그러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내게 노란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노란색 손수건이 봄날의 유령처럼 우리 둘 사이 공중에 떠있는 듯 했다. 깨끗한 손수건이야. 정말이야. 나는 손수건을 받아 정확히 정사각형 모양인 손수건을 펼쳐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성당 냄새가 났고 눈물을 잘 빨아들였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니? 1956년 11월 스코틀랜드, 마고 25살. 창밖에는 비도 눈도 아닌 진눈깨비 같은 게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 사람이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자더군. 표정이 너무 심각해 싫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난 그냥 하자는 대로 했지.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어. 모래톱 너머 긴 풀들이 거센 바람에 쓰러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었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사나운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내리는 모습만 바라보았어. 나 떠날 거야. 그가 말했어. 그냥 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봤어.
난 갈 거야. 가야만 해. 바람이 거칠게 내 몸을 훑고 지나갔어. 나는 그의 얼굴에서 약간의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난 못하겠어. 마고 당신... 그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난 여기 못 있겠어. 나도 모르게 조니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가락이 움찔했지만 그만두었어. 왜 못 있겠다는 건데? 이 세상 모든 바람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모든 걸 다 허무하게 만든 것만 같았어. 그리고 잠깐 동안 사방이 고요해졌지. 당신 눈만 보면 그의 생각이 나. 그래서 그분은 아기랑 마고만 남겨두고 그냥 떠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하지만 떠난 건 맞잖아요. 그랬지. 그럼 아기는 어딨죠? 2013년 12월 글래스고 프린세스 로열 병원. 레니 16살. 처음에 아빠는 매일 찾아왔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면회 시간만 되면 아빠는 절 찾아와 서서히 가고일로 변하길 반복했죠. 가고일, 그 회색 괴물 석상 아시죠? 병실에 와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하루 이틀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빠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점점 더 회색빛이 되어갔어요. 전 아빠가 오지 않는 날에는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벽시계만 보다가 등을 잔뜩 구부린 슬픈 아빠의 모습이 문가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심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에 자는 척 누워 있었는데 그런 저를 옛날에 엄마를 보듯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 아빠를 실눈으로 봤어요. 아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빠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정말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순 없어, 레니. 널 여기 혼자 내버려둘 순 없어. 아빠가 오는 게 싫다고요. 아빠가 폴란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휴가 내서 아그니에슈카 아줌마랑 아줌마 가족들도 만나고요. 아줌마랑 함께 새로 시작하세요. 아줌마랑 웃으면서 사시라고요. 안 돼, 레니.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약속해요. 오늘 가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만약 제가 갈 때가 되면 간호사가 알려줄 거예요. 오시라고. 병원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그때는 와서 작별 인사를 해도 괜찮아요. 아빠는 머리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안경을 벗어서 그냥 무릎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젖은 손으로 관이 꽂혀있는 제 손을 잡았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할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약속은 하셔야 해요. 왜 그래야 하지? 왜냐면 아빠를 그만 놓아주고 싶으니까요. 아빠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빠가 앉아있던 의자에 돼지 인형 베니가 앉아있더라고요. 베니 무릎에는 사진도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제 첫 번째 생일에 아빠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아빠 팔에 안긴 채 한 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고 아빠는 웃고 있었어요. 제 멜빵 바지와 뺨에는 케이크 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 사진은 아빠가 15년 동안이나 지갑 속에 넣고 다녀서 사진 가운데에 생긴 십자 모양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달아있더라고요. 사진 뒷면에는
간호사실에서 빌린 초록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꼬맹이 영원히 사랑한다. 1971년 2월 워릭셔. 마고 40살. 나는 지역 도서관에 직접 일자리를 구한 뒤 그곳에서 혼자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지. 커브길을 돌자 가지만 남은 산울타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나는 운전대 앞으로 몸을 당겼지. 고등길에 다다랐어. 그 길만 지나면 곧 읍내가 시야에 들어올 거라 그제야 긴장을 좀 늦추려는데 헤드라이트 앞으로 검은 사람 형상이 나타난 거야. 누가 있는 걸 안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뇌가 얼어붙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발이 알아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더라고. 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돌았어.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경적을 마구 눌렀지. 그제야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이 난 길가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 그가 창문을 두드렸어. 안녕하세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열쇠를 세게 돌려봤지만 보닛에서는 툴툴거리는 소리만 들렸지. 아무래도 엔진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남자가 창문에 대고 소리쳤어. 제 이름은 험프리 제임스예요. 나는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해봤지만 여전히 우웅 소리만 났어. 이름이 뭐예요? 나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지. 마고예요. 마고. 차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 별 보지 않을래요, 마고? 모르겠어요. 평생 단 한 번 볼 수 있는 우주쇼라고요.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갔더니 내 차가 집 앞에 주차돼 있는 건 물론이고 엔진도 다 수리했는지 시동도 잘 걸리더라고. 조수석 의자에는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 나를 차로 치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쓴 마음씨 고운 분께로 시작하는 그 편지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타파스를 먹으며 별을 보는 자리에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쓰여 있었어. 그리고는 어지럽게 흘려 쓴 글씨로 시 한 편을 써놓았더군. 비록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묻힌다 해도 결국엔 환한 빛 속에 다시 떠오를 테니 밤을 두려워하기에는 나는 별을 너무도 깊이 사랑했다네. 신부님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텅 빈 성당을 지키던 나이 많은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악수를 나눴고 그렇게 친구가 됐다. 드디어 신부님이 마지막 주일 미사를 집전할 준비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미사에 참석하는 평균 인원이 2명 정도였기에 신부님은 2명의 신도를 예상하며 제단에 닿을 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앞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고 이미 붉어진 신부님의 눈이 깜짝 놀라 크게 떠졌다. 피파의 미술 수업에서 온 2명의 학생이 대략 40명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은 것이다. 파자마를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제일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우리 모두가 아서 신부님의 마지막 미사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고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런 세상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다. 내가 신부님을 향해 손을 흔들자 신부님은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만든 안내문을 들고 있었다. 모두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는 제가 이곳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아서 신부님은 제단 뒤로 걸어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한 분홍, 빨강, 자줏빛 때문에 신부님의 흰색 예복이 붉은기를 띠었다. 나는 익숙한 이곳의 향내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 장면, 성당에 있는 아서 신부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가끔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축복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제게 보여줬던 용기와 정신력, 영적인 빛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부님은 나를 바라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 점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졸지 않았고 웃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시계를 멈추고 싶었다. 미사는 너무도 빨리 끝이 났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신부님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옆에서 마고도 합세하며 박수 소리는 더 커졌고 나중에는 로즈룸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두 박수를 친 덕분에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신부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주 느릿느릿 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아서 신부님이 피파에게 물었다. 렌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피파는 알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고맙다. 뭐가요? 네가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렌이. 나는 팔을 뻗어 신부님을 껴안았다. 예복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이처럼 성스러운 예복에서 집 냄새가 난다는 게 약간 터무니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전부 다 감사했어요, 아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신부님이 뒤로 물러섰다. 면회 와도 될까? 안 오시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신도석으로 손을 뻗어 몸을 기댔다.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었다. 나는 조금 전 내 휠체어를 성당 밖에 놓고 가겠다고 피파에게 고집을 부렸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렌이. 신부님은 잡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잡은 손을 놓았을 때 신부님은 몸 조심해 라고 말했다. 마치 그 말을 힘주어 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라도 하는 듯 음절 하나하나에 무척이나 힘을 주어 말했다. 제길, 이게 내가 스스로 조심해 될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죽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울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기에 성당에 서 있는 신부님을 그대로 남겨두고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겨우 휠체어에 올라탔다. 신부님이 바랬던 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었다. 고마워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사하자 사람들은 별일 아니었다고 답해주었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막으려고 복도 천장에 밝은 빛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여야 했다. 우리 아빠가 침대 발치에 서 있다. 어쩌면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 아빠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왜소해 보인다. 나는 말을 하려다가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내가 말한 단어들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꼬맹이, 안녕? 그는 내 손을 잡고 캐뉼라를 꽂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 할 얘기는 정말 많다. 나는 내가 했던 모험담을 한바탕 쏟아놓고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서 늘어놓고 해야 하는데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건 결국 꿈이고 내 뇌가 그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건지도 모른다. 레니. 나는 그를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의아해한다. 어쨌든 이미 말을 뱉었기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얼굴을 봐야만 한다. 제가 엄마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 엄마 83인데 나랑 엄마 나이를 합치면 100살이에요. 마취약 때문에 약간의 선망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날 못 알아보나 봐. 엄마는 험프리를 위해 자주 새 옷을 입어요. 애도하는 뜻으로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이에요. 항상 자주 새 옷만 입고 있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겨우 떠오른 말을 한다. 레니? 그가 나를 부른다. 레니. 간호사가 전화했었어. 아빠가 말한다. 그리고 나는 웃는다. 약속을 지켰네요.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레니. 그제야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깨닫고 나는 눈을 떴다. 처음에는 손님용 의자에 앉아 나를 향해 몸을 숙인 마고가 2명으로 보여 나는 마고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을 깜빡거려야 했다. 실망시킨다고요? 넌 100개 중 네 몫을 다 완성했잖아? 제 몫은 17%밖에 안 되는걸요? 어쨌든 절반이야. 그런데 난 내 몫을 다 마치질 못했어. 마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고개를 젓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모두가 날 도와주고 있어. 엘스, 윌터, 피파, 그리고 로즈룸의 다른 수강생들까지 팀을 짜서 그림을 하나씩 맡았거든. 내가 스케치를 해서 어떤 색을 칠할지 알려준 다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우와, 마고? 음? 제가 마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아니, 전혀. 그냥 제가 마고 사랑한다는 거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레니. 양초를 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었나 생각했다. 나는 제대로 보기 위해 먼저 일어나 앉아야 했다. 실내에 불이 꺼졌었다는 것도 모르는 걸 보면 나는 자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살금살금 걸어 나왔다. 초와 함께. 마고, 피파, 윌터, 엘스가 손에 손을 잡고 있었고 아서 신부님, 신입 간호사, 이송요원 폴도 있었다. 모두 웃고 있어서 순간 나는 내가 죽었나 싶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이 깜빡거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마고가 케이크를 들고 아주 천천히 내 침대로 다가왔다. 마고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은 다음 내가 잘 볼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끌어다 놓았다. 케이크 위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검은색 아이싱으로 레니와 마고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100번째 생일이라고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피파가 그림 하나를 들고 있었다. 처음 보는 그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린 그림 중 가장 멋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속 마고와 나는 파자마 차림으로 나란히 서서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쪽 구석에는 글래스고 프린세스 로열 병원 마고 83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고의 마지막 해는 우리 이야기로군요. 마고가 정말로 나를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림 속 나는 진짜 같았다. 마고는 살며시 웃으며 내 손을 두드렸다. 당연하지.
신입 간호사가 여기저기서 의자들을 모아오자 모두가 내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성지를 찾은 순례자들처럼. 100번째 생일이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서 신부님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레니. 피파가 말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시내에 있는 한 갤러리 대표에게 네 그림 얘기를 했더니 이걸로 전시회를 열면 좋겠다고 했어. 물론 네가 허락한다면. 네 생각은 어때? 마고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0살이 되니 기분이 어떠니? 아서 신부님이 물었다. 기분이 묘해요. 제가 17이었던 게 엊그제 같아요. 난 83처럼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어. 마고가 내게 윙크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마고와 내가 지상에서 맞은 100번째 기념일을 함께 축하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생이었다. 우리가 100번째 생일을 함께 보낸 다음 날, 빨간 머리에 작은 얼굴 하나가 우리 병동 창가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게 레니의 얼굴인 줄 알았다. 아서는 이미 그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와 함께 달렸던 레니의 담당 간호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줬지만 들리지 않았다. 레니의 얼굴에는 인공호흡기가 쓰여져 있었고 숨 쉴 때마다 목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른 편에 앉아 레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묵직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그녀는 빨간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레니에게 다가가 이마에 뽀뽀를 했다. 레니? 마고님이 오셨어. 간호사가 말했다. 레니는 눈꺼풀을 약간 실룩이더니 반쯤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봤다. 안녕, 우리 강아지. 나왔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약간 끄덕이듯 고개를 움직였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 눈을 깜빡여야 했다. 사랑해, 레니. 앞으로도 영원히. 레니가 내 손을 꽉 쥐면서 호흡기를 쓴 채 입만 움직여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다. 넌 앞으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나는 레니에게 말했다. 키 큰 남자랑 결혼할 거고 그 남자는 검은 머리에 밝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일 거야. 그리고 매일 너에게 노래를 불러줄 거야.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에 함께 살 거고 그 다음에는 주택으로 이사를 갈 거야. 나한테는 엽서를 보내겠지? 그리고 귀여운 아기도 한둘 낳을 건데 그중 한 명은 아서라고 이름 짓고 또 한 명은 스타라고 이름을 지어. 정원에는 달팽이가 살 텐데 그래도 넌 신경 안 쓸 거야. 넌 정말 행복할 거고 여기서 만난 우리 모두를 기억할 거야.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참 재밌었다고 말하겠지?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면 넌 침대에 꽃무늬 시트를 깔아줄 거야. 나는 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때 레니가 아서 신부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산소 호흡기를 당겨내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아서 신부님은 가슴이 아파 눈을 질끈 감았지만
잠시 후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이지, 레니. 물론 그렇고 말고. 그는 레니의 손을 쓰다듬었고 레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레니, 천국에 가면 말이다. 레니의 눈이 다시 떠졌다. 거기 있는 놈들 전부 지옥 맛 좀 보여줘. 레니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레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넌 그대로인데 나만 계속 늙어간다는 건. 넌 여기 있지도 않은데 나만 점점 더 늙어가고 있구나. 미술실에 있는 100개의 그림은 모두 다 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조만간 사람들이 시내 큰 갤러리에 그 그림들을 전시하고 로즈룸 운영에 쓰일 기금을 모금할 거래. 난 혼자 거길 둘러보게 되겠지? 아니 어쩌면 우리 둘의 영혼이 손을 맞잡고 우리 100년 함께 둘러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내 수술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으로 정해졌어. 너희 병동 간호사가 돼지 인형 베니를 가져왔더라. 수술 받을 때 무섭지 않도록 네가 내게 베니를 주고 싶어 했다면서? 그 말을 듣고 난 울었어. 네가 차가운 땅 속에 묻힐 때 베니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넌 저 아래 누워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분명 넌 지금 어딘가 다른 곳, 아름답고 자유롭고 아프지 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베니는 내가 잘 돌봐준다고 약속할게. 베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매일 베니 코에 내 코를 문지르며 인사를 하고 있어.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베니를 데리고 다닐게.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그땐 널 만나러 갈게. 어느 쪽이 되든 설레는 여행이 될 것 같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니를 친구라고 여겨준 너에게 난 영원한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레니야. 네 덕분에 죽는 게 훨씬 재밌어졌단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499페이지 분량의 소설인데요. 10%의 분량으로 간추려서 재구성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